77쪽 설득 전략의 비판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2쪽까지 문제를 미리 풀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혹시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반드시 먼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득 전략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각각의 설득 전략을 알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이 설득 전략에 따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73쪽을 지식마당을 잠깐 펴보겠습니까? 지식마당의 두 번째 문단,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성적 설득이 활용된 담화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지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감성적 설득이 활용된 담화에서는 감성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가 믿을만한지 거짓된 근거는 아닌지 그 근거의 신뢰성과 그리고 주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주장의 공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비판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인성적 설득이 활용된 담화에서는 말하는 이의 인성 그리고 전문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듣는 것이 비판적인 분석입니다. 다시 77쪽으로 오겠습니다. 77쪽은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작품 속의 두 인물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연설입니다. 각각의 연설에 활용된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브루투스, 첫 번째 연설자인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했죠.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브루투스의 연설의 목적 그리고 브루투스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오. 로마 시민, 동포, 그리고 친구들이여. 이유를 말할 테니 조용히 들어주시오.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 것이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으려면 내 명예를 존중해 주시오. 브루투스가 자신의 명예를 강조하는 부분 함께 밑줄 칩시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명예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갖게 하면서 설득하는 전략은 인성적 설득 전략이죠. 다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나를 판단하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여러분의 이성을 깨워주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시저와 절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이렇게 말하겠소. 시저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정도 그분 못지 않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브루투스는 어째서 시저에게 반기를 들었냐고 묻거든 내 대답은 이렇소.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연설에서 왜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나는 시저와 굉장히 우정이 있었지만 내가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를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중의 욕망이나 분노 또는 동정심, 또 자긍심 이런 것들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설득 방법은 설득 전략은 감성적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감성적 설득인 것입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말은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여러분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시저가 살고 여러분 모두가 노예로 죽는 걸 원하시오. 시저가 날 사랑했기에 난 그를 위해 울었고 시저가 행운을 차지했기에 난 그걸 기뻐했소. 시저가 용감했기에 난 그를 존경했소. 그러나 시저가 야심가였기에 그를 죽였소. 자, 여기서 나옵니다. 그를 죽였소.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였습니다. 왜 그를 죽였습니까? 시저가 야심가였기 때문입니다. 야심가는 어떤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을 야심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시저가 야심가면 시저가 살아있을 때 로마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브루투스가 이야기합니까? 세 줄 위에 있습니다. 시저가 살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된다? 노예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였고 자신이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저는 야심가이고 이러한 시저가 살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로마인 모두가 노예로 죽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는 것.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는 것.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설득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성적 설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시저는 야심가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좋은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저가 살아있으면 로마인 모두가 노예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라고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설득입니다.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저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행운에 대해서는 기쁨이, 용기에 대해서는 존경이 있다면 야망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을 뿐이요. 이 부분도 위와 같은 맥락이죠. 노예가 되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비열한 자가 여기 누가 있소? 있거든 말하시오. 그 자에겐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로마인이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야만스러운 자가 여기 누가 있소? 있거든 말하시오. 그 자에겐 내가 잘못을 저질렀소. 자, 대답을 기다리겠소. 자, 브루투스의 연설에서 드러난 설득 전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브루투스 연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브루투스가 연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연설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왜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시저가 무엇이기 때문에? 시저가 야심가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시민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시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지 찬양하러 온 게 아니오. 인간의 악행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행은 흔히 뼈와 함께 땅에 묻히기 마련이오. 시저 역시 그렇소. 고결한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했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서글픈 결점이며 시저는 그 대가를 가혹하게 치렀소. 여기 브루투스와 나머지 분들의 허락을 받아 말씀드리오.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며 다른 분들 역시 고결한 분들이요.
나는 그분들 허락을 받고 시저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러 왔소. 자, 여기서 네 번째 줄 한번 줄 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네요. 세 번째 줄 끝에 인간의 악행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행은 흔히 뼈와 함께 땅에 묻히기 마련이요. 설득 전략 중에 감성적 설득은 감정에 호소해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감성적 설득은 구체적인 자료나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설득하고자 하는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나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적인 표현, 언어, 그리고 함축적이거나 친근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함축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밑줄 진 부분을 보면 인간의 악행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행은 흔히 뼈와 함께 어떻게 한다? 땅에 묻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저의 선행. 시저가 죽은 뒤에 뼈와 함께 땅에 묻혔다. 시저가 죽었고 시저가 했던 좋은 것들 또한 다 땅에 묻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시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선행도 뼈와 함께 땅에 묻혔다라고 표현하면서 감성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죠. 시저의 죽음과 시저의 선행까지 땅에 묻혔다라는 표현은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 되겠습니다. 감성적 설득. 그리고 세 줄 아래 보겠습니다.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며 다른 분들 역시 고결한 분들이요. 나는 그분들 허락을 받고 시저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러 왔소.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였기 때문에 시저의 그 신복인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브루투스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브루투스가 고결하고 다른 분들 역시 고결하다라고 타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칭찬함으로 해서 역으로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냄으로써 청자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또한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성이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도 인성적 설득이지만 이렇게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내므로 듣는 이에게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인성적 설득. 왜 인성적 설득인지는 한번 적어볼까요? 타인을 칭찬하며 자신의 어떤 인성을, 됨됨이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듣는 이들의 신뢰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시저는 내 친구였으며 내게 성실하고 공정했소. 그러나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했소.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요. 시저는 수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고 포로들의 몸값으로 국고를 채웠소. 이것이 어찌 시저가 야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게 했단 말이오.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땐 시저도 함께 울었소. 야심이란 이보다는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오. 그런데도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하오. 하지만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오. 여러분 모두가 보셨듯이 지난 루퍼칼 축제일에 내가 시저에게 3번이나 왕관을 바쳤지만 그분은 3번 다 거절했소. 이게 야심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말하오. 여기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이 어딜까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청중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시저도 함께 울었다는 거, 청중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읽은 이 문단의 부분에서 안토니우스의 어떤 주장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루퍼칼 축제일에 내가 시저에게 3번이나 왕관을 바쳤지만 그분은 3번 다 거절했소. 이게 야심이란 말이오입니다. 시저가 왕관을 거절했다. 시저는 야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내세우는 설득은 이성적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2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땐 시저도 함께 울었소. 이 부분은 감성적 설득. 그리고 루퍼칼 축제일에 왕관을 거절했다. 그래서 시저가 양심이 없다는 내용은 이성적 설득이 되겠죠.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분명히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요. 나는 브루투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한때 시저를 사랑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분을 애도하길 주저하는 것이요. 오 분별력이여. 그대는 야수에게 도망쳐버리고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는가.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 심장은 시저와 함께 관 속에 들어갔으니 그 심장이 내게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때 시저를 사랑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분을 애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감성적 호소입니다. 호소가 아니고 지우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감성적 설득이죠.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또한 함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 심장이 시저와 함께 관 속에 들어갔다. 진짜 심장이 관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떤 시저를 이름으로 해서 자신이 느끼게 된 절망감, 처지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축적인 표현 또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 감성적 설득입니다. 자, 이렇게 연설의 설득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민중들이 브루투스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이 연설에 감동이 되어서 안토니우스의 연설은 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브루투스의 연설은 주로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연설에 감동해서 브루투스에게 이제 로마인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이 연설을 한 목적이 그럼 무엇일까요? 안토니우스가 주장하고자 한 내용은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9쪽에 문제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연설 목적은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가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확인했던 거였죠? 연설의 목적을 파악하려면 각각 연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연설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파악한 후에 이를 분석해보자.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자. 1번 브루투스의 논증 구조를 정리해보고 사용된 설득 전략을 파악해보자. 논증 구조할 때 논증은 쉽게 말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들을 들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루투스의 논증 구조. 시저는 야심가이다. 그래서 시저가 살면 로마 시민은 어떻게 된다?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죽게 된다. 무엇으로 죽게 된다고 했죠? 노예로 죽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노예로 죽게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사용해서 설득하는 전략은 무슨 설득 전략이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더불어서 오른쪽에 안토니우스의 논증 구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관을 거절하는 자는 야심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시저가 어떻게 했죠? 왕관을 거절했죠? 그래서 시저가 야심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것 또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논증 구조,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안토니우스의 연설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먼저 감성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청중의 자긍심이나 동정심 같은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감성적 표현이라 함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감성에 호소와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표현, 감성적 언어, 그 다음에 함축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친근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은 첫 번째, 인간의 악행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행이 흔히 뼈와 함께 땅에 묻힌다. 이런 감성적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감성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안토니우스가 내 심장이 시저와 함께 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이것 또한 함축적인 표현, 감성적 표현이죠. 정말 심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 심장은 시저와 함께 관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 심장이 내게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이 부분이 감성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청중의 자긍심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분. 여러분은 한때 시절을 사랑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분을 애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요?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이 자긍심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분일까요?
로마에서 가난한 이들이 울부짖을 때 시저도 어떻게 했다? 함께 울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시저도 함께 울었소. 이 부분이 자긍심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부분이 되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이유를 정리해보자. 먼저 브루투스 보겠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 것이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으려면 내 명예를 존중해 주시오. 안토니우스 보겠습니다. 브루투스는 고결한 분이며 다른 분들 역시 고결한 분들이다. 나는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시저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러 왔다. 두 공통적인 설득 전략은 어떤 설득 전략입니까? 인성적 설득 전략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본문할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루투스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 명예죠. 자신의 명예를 강조하는 것. 자신의 어떤 됨됨이나 인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인성적 설득 전략이었죠. 그래서 브루투스는 자신의 명예를 강조하기 때문이고 안토니우스는 조금 달랐죠. 타인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성, 됨됨이를 드러내면서 청자의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각각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참고해서 두 인물의 연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누구의 연설이 더 타당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의 연설이 더 타당한지라는 말이 나오죠. 타당성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타당성은 말하는 이의 어떤 주장이나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되겠죠. 분석해보고 안토니우스 연설에서 비판해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복잡한 표현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의 표현 자체가 어떤 간결하고 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비판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도 쓰셔도 되고요. 안토니우스 연설에 주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됐습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됐죠. 주로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득 전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청중의 감성에 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이나 근거가 정말 믿을 만한 걸까?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정말 신뢰성 있는 설득 전략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브루투스 연설 한번 보겠습니다. 브루투스 연설에서 비판적 분석 중에 시저를 죽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연설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옳은 해결이었는가, 이런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가 시저가 야심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저가 살면은 로마 시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노예로 죽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논리적인 이제 근거를 사용해서 이성적 설득을 썼는데 이런 논리가 정말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시저가 살면 로마인 모두가 노예로 죽는다는 것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시저가 살면 로마 시민이 노예로 죽게 된다고 했죠. 이 죽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논리적인 연결이 잘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비약적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약적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적 그 사고가 단계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저가 살면 로마 시민이 노예로 죽게 된다는 거는 중간에 어떤 논리적인 단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몇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논리적 단계가 없이 이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비약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약적 논리는 논리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하나의 예들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논리성이 떨어지진 않는가 이런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1쪽 비판적으로 설득 전략 분석하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